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3년 1월 소식입니다. 활짝 피다. 특집 새해 2.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영리하고 힘차게. 옛날부터 우리 민화 속에서 토끼는 생장과 번창, 풍요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깔로 알려져 있으니 검은 토끼의 해는 인간의 지혜와 번창과 풍요를 빌어볼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다. 새해를 맞이하여 토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본다.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 토끼. 토끼는 귀엽기는 하지만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한 동물이다. 호랑이처럼 무시무시하지도 않고 말처럼 유용하고 기세 좋지도 않으며 용처럼 영험한 힘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포식자를 피해 다니며 하루하루 살기 바쁜 토끼에게 선조들은 어떤 장점을 보았던 것일까? 선조들은 토끼가 비록 힘은 없지만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이라 여긴 것 같다. 각종 설화에서 토끼가 꾀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기는 동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루하루 힘없는 백성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이들에게 호랑이보다는 토끼가 더 가깝게 느껴졌으리라. 더구나 힘 있는 권력자에게 기지를 발휘해 골탕을 먹이는 토끼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일까? 12지지 중 토끼는 계절상 1년의 만물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 하루로 보면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대략 오전 5시에서 7시를 의미하고 있다. 옛 농경사회에서 농사일이 시작되는 봄과 아침 시간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우리 선조들은 토끼의 모습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보름달에 사는 옥토끼. 과거 농경사회에서 달은 매우 중요했다. 농사 일정을 잡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조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며 달력과 24절기를 만들었다. 달을 보며 흉년과 풍년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니 늘 올려다보는 달에도 살고 있는 주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을 것이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 우리는 달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옛 선조들은 달에 옥토끼가 산다고 생각했다. 동요 반달의 가사를 떠올려보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은하수를 거대한 강이라고 생각하고 달을 그 은하수를 떠다니는 하얀 쪽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달에 개수나무와 토끼를 그려 넣었다. 왜 달의 주민이 토끼였던 걸까? 달은 매끈하지 않고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지고 있다. 달의 분화구가 만든 검은 무늬를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른다. 이 바다가 무엇을 닮았는지는 문화권마다 생각이 다르다. 유럽에서는 개라고 여겼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두꺼비라고 보았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토끼라고 생각했다. 왜 달에는 토끼가 살고 방아를 지을까? 달에 토끼가 산다고 생각하게 된 연유는 달의 얼룩이 토끼를 닮아서기도 하지만 설화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을 다룬 설화제빈 본생담을 살펴보자. 어느 풍요로운 숲에 여우와 토끼, 원숭이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그들을 본 제석천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 배고프고 목마르니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한다. 그러자 여우는 신선한 잉어 한 마리를,
원숭이는 진귀한 과일을 구해온다. 반면 빈손으로 돌아온 토끼는 여우와 원숭이에게 장작을 마련해달라 부탁하고 그렇게 모은 장작에 불을 붙인 뒤 스스로 뛰어든다. 제 몸을 공양한 것이다. 이에 감동한 제석천은 토끼를 달로 보낸다. 토끼를 달로 보낸 이유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토끼와 달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게 달에서 살게 된 토끼가 왜 개수나무 아래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어째서 방아를 찢게 되었는지는 구전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섞여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교의 신선이 먹는 불로불사의 약인 선단을 만들기 위해 방아를 찢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순히 떡방아를 찢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세상 사람에게 행복이 내리는 것은 이 토끼가 애써 약을 찢기 때문이다. 유향, 오경통이. 영리함과 교활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물. 토끼의 영리함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로는 단연 토끼전이 떠오른다. 용왕의 딸을 구하라는 임무를 띈 자라와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토끼가 서로 설전을 벌인다. 결국 용궁에 끌려간 토끼는 내 간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 평소에 늘 숨겨놓고 다닌다. 는 거짓말을 하고 무트로 돌아와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이 작품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토설화를 모티브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에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김춘추는 고구려에 병사를 청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 고구려의 옛 땅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김춘추는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고구려 신하인 선도회에게 술을 대접한다. 거나하게 취한 선도회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김춘추에게 들려준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춘추는 토끼의 지혜로 고구려를 탈출하게 된다. 이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는 다양한 제목으로 알려졌고 조선 후기에는 판소리 수군가로 그리고 다양한 소설로 남겨졌다. 이름도 별주부전, 토별가 등으로 다양하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영리함과 교활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물. 기지로 자신의 목숨을 건진 것은 영리함일 것이요. 거북이를 속인 것은 교활함일 것이다. 속담 속의 토끼들. 우리 속담에 토끼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보면 토끼가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동물인지 실감이 난다. 쥐꼬리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토끼 꼬리만 하다.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사람에게는 놀란 토끼 눈을 한다고 말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에게는 토끼 같은 자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폴짝폴짝 잘도 달아나는 토끼가 연상되는 속담 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는 말도 있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가진 것조차 잃을 때, 새로운 일을 자꾸 벌이면서 이미 있는 것을 챙기지 못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 라는 속담은 고만고만한 토끼 두 마리를 놓고 비교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이다. 하지만 사람은 욕심을 부려야 할 때가 있는 법. 노루 잡는 사람에게 토끼가 보이겠나? 라는 속담은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하찮은 일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범 없는 꼴에 토끼가 스승, 호랑이 없는 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속담은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설레발치는 이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토끼를 잡는다는 말은 아주 훌륭한 것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하찮고 초라한 것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 속담인데 용두사미와 비슷한 표현이다. 그 밖에 토끼의 성향을 잘 살린 속담도 있다. 세전토끼라는 표현은 태어나서 아직 첫설을 쇠지 않은 어린 토끼가 늘 같은 길로만 다니는 특징을 들어 융통성이 전혀 없을 때 비유로 쓴다. 이처럼 다양한 속담은 토끼의 겉모습과 속성을 두루 표현하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개묘년을 풀어보면 개는 검정색을, 묘는 토끼를 상징하여 검은 토끼의 해가 된다. 토끼는 귀엽고 순한 외모와는 달리 까다롭고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민하고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올 한해 토끼처럼 지혜롭고 넘치는 순발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길 기원한다. 영리한 머리와 힘찬 뒷발이 있으니까. 이야기 꽃피다. 길 따라 이야기 따라. 붓으로 그린 마을, 눈으로 걷는 골목. 화전동 벽화마을. 화전동 벽화마을은 시간이 겹겹이 포개진 벽화와 함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약 4km 길이의 8개의 테마로 이뤄진 길은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인지 길마다 걷는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길 위에 하루하루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마을이 된 이곳을 함께 감상해보자. 이야기를 수놓은 골목 길거리와 꽃길. 화전동 벽화마을은 201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향기가 가득한 벽화향기 꽃길과 이야기가 있는 동화길,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길, 무지개길, 달맞이길 등이 골목을 수놓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화정동 벽화마을은 경기도 추천 벽화마을로 선정될 만큼 고양시의 대표적 이색 명소다. 화전동 골목 갤러리는 1939년에서 2001년 고 박철현 화백의 그림을 그의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야외 갤러리로 조성한 곳이다. 아이들의 모습 등을 표현한 화백의 작품 35점을 벽화로 재현해 놓았고 작품 설명도 적어 놓았다. 특히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성화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100명의 천국의 아이들 작품은 여러 집 담장에 걸쳐 100명의 아이들이 그려진 대형 벽화이다. 이어지는 벽화향기 꽃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벽을 타고 자르는 들풀과 집마다 자리한 화분들이 꽃향기가 묻어나는 벽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02번길 일대. 숨은 재미가 펼쳐지는 동학길. 벽화향기 동학길은 양지마을 앞에 자리한 군부대 시설의 군인 캐릭터와 꽃그림으로 시작된다. 2017년에 조성된 이 길은 화전동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탄생했다. 다른 길과 다르게 그림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재미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향 전래동화 속 명장면을 그린 벽화가 숨은 그림 찾기로 재구성되어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래동화 벽화는 용구제 이무기제 이야기, 베라산 마을의 아기 장사 왕산 호랑이, 꼬마 장군 물돌이, 한강의 딸 한구슬, 고향의 잔다르크 밥할머니, 고봉산 고씨와 심악산 심씨 등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벽화역 QR코드를 스캔하면 숨은 그림의 정답으로 연결된다. 또한 화정동 벽화마을 전체 지도와 작품 및 고향 특례시 관광 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13년 5월 방송된 SBS 런닝맨에 등장한 작은 슈퍼마켓이 길목에 자리하고 이어 닭집, 방앗간, 문구점 등 요즘 도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풍경들은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누군가의 다리가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놓인 의자들은 마을의 정겨움을 완성하고 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78번길 일대. 하늘과 맞닿은 달맞이길과 알록달록 무지개길. 마을 슈퍼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 화전동의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 벽화향기 달맞이길은 동네가 연결된 좁은 골목길에 가깝다. 골목길을 올라가면 은적사라는 절이 나온다. 벽화를 따라 안전펜스도 설치해 두어 마을 사람과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까지 살폈다. 벽화를 구경하며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느덧 마을 꼭대기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작고 조용한 카페에 주민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다. 아마도 동네 사랑방 역할도 겸하는 듯하다. 대화 소리를 벗삼아 골목길로 들어서면 벽화향기 무지개길이 나온다. 색색이 아름다운 길답게 걸음마다 무지갯빛을 품었다. 이정표를 찾아 이리저리 화정동 골목골목을 누비는 동안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묘미를 느끼게 된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테마로 조성된 만큼 모두 감상하려면 3-4시간은 좋게 소요된다. 시간이 겹겹이 포개진 벽화와 함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화전동 벽화마을. 이곳은
지붕 없는 갤러리이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번 길 일대. 이야기꽃 피다. 고향 핫스폿. 종이 접고 달력 만들고 내 손으로 경험하는 인쇄문화.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 가족 사진으로 새해 달력을 직접 만든다. 손수 고른 12장의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고 인쇄된 종이 도면으로 모형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인쇄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경험하며 추억까지 쌓을 수 있는 곳.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로 가보자. 인쇄산업 경쟁력 높이는 허브 공간. 탁상 위에 놓인 달력, 일터에서 인사하며 건네는 명함, 상점 앞에 놓인 입가판 등 우리 일상 곳곳에는 인쇄 문화가 있다.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가 자리한 일산동구 장항동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인쇄단지다. 고향 특례시 인쇄기업은 경기도에 765개, 18.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쇄회사가 여기 장항동에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에는 해당 구역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쇄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9월 20일 인쇄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인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는 개소 이래 장항동 일대 인쇄 집적지구의 소공인의 협업을 돕는 동시에 고향 인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허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업무 시설이 부족한 인쇄 소공인들에게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고향 인쇄문화허브센터는 소공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중심으로 고향 특례시에 소재하고 인쇄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특화된 센터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6 장항동.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휴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의 031-922-4351. 인쇄 소공인 경쟁력 및 역량 강화 기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에는 영세한 인쇄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디지털 인쇄기, 자동 평판 커팅기, 3D 프린터 등 최신 장비를 갖춘 공용 인쇄 장비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D 프린터실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카메라 및 조명을 갖춘 미니 스튜디오에서 제품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업무 공간이 부족한 인쇄 소공인을 위한 회의실과 바이어실, 디자인 교육실 등도 마련했다. 센터를 설립하기 전 현장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인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특히 장항동 집적지구 인쇄 소공인들은 포장용 박스나 판촉물 등 생산품 위주 제작이 대부분이었기에 마케팅과 디자인 등 다양한 교육도 필요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법 등 디자인 전문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 소공인과 인쇄 산업에 관심 있는 예비 취업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열린 기회다. 김재훈 센터장은 디자인 전문 기술과 인쇄 장비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달력 만들기 등 인쇄물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활짝 열린 인쇄문화 체험 기회.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는 인쇄 소공인들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시민들도 이곳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달력 만들기 체험 역시 무료다. 인쇄 소공인의 시설 이용과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 홈페이지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방눈이 쏟아지는 지난 12월 15일에 센터를 찾은 체험객들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체험객들은 집에서 미리 골라온 12장의 사진을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달력 배경에 넣고 인쇄와 재단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낱장으로 나온 달력을 스프링 재본까지 해보며 신기해한다. 또 종이 접기 등 모형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직접 종이를 접고 조립하면서 모형을 만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하나 가득이다. 고향 인쇄문화 허브센터가 인쇄소공인 활성화와 인쇄문화 체험의 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미니 인터뷰. 서경애, 일산 서구 가자동. 지난 11월에 아이들과 함께 달력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결과물이 좋아서 2023년을 앞두고 가족 사진으로 새해 달력을 만들러 다시 왔습니다. 개소 이후 프로그램이 점점 개선되면서 즐길 거리가 다양해지는 듯해요. 다음에는 아이들과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심현미, 파주시 운정동. 고향 소식을 구독하는 친구 덕분에 고향 특례시 정보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재단하고 달력이 인쇄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고양시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고향 인쇄 문화 허브센터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꽃 피다 건강 돋보기. 한겨울 식중독 조심하세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고향 소식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학 칼럼 코너를 마련, 독자들에게 유용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다. 이번 호 주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여름철에만 식중독이 발병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겨울철에 특히 걸리기 쉬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알아본다.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아지는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성 위장 감염의 중요한 원인균으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구토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환자가 많다. 초기 원인 병원체를 모를 때는 겨울 구토 질환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 예방 접종으로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어 현재는 5세 미만의 소아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위장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1년 내내 유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장관계 감염과는 달리 겨울철이 되면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 이는 노로바이러스가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보다 낮은 영하 20도씨에서 생존하며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 복통 유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 간의 전파가 흔하며 병원이나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발병이 빈번하다. 주로 대변과 구강 경로를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24에서 48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바이러스 입자 100개 미만의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2차 감염 발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 발생 24에서 48시간 안에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되며 평균적으로 4주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지속된다. 면역 저하자에게는 바이러스 배출이 감염 후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된 공기 중의 토사물 입자, 포마이트 오염 또는 오염된 음식과 물의 섭취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증상은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 복통이 있다. 구토는 대부분의 다른 바이러스 위장 감염과 비교하여 노로바이러스에서 두드러지는 증상이지만 임상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어렵다. 이 경우 대변 검체를 이용하여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법으로 바이러스 RNA를 검출해서 진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사는 하루 4에서 8회 정도로 혈변이나 점성을 동반하지 않지만 심한 탈수가 동반될 수 있으며 고령자, 12개월 미만의 영아, 면역 저하자들에게는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에게는 경련이나 뇌염 등의 신경계 합병증도 보고되고 있어
고위험군은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증상 없이 대변을 통해 노로바이러스만 배설되는 무증상 감염도 드물지 않다. 무증상 감염자와 유증상 감염자가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손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같아 잠재적인 감염 전파의 위험률은 유사하다. 철저한 개인 위생으로 2차 감염 예방 관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만큼 접촉주의나 손 위생, 환경 소독을 통해 2차 감염 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큰 굴이나 조개류의 경우 중심 온도 85도씨 1분 이상 가열하여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알코올 손소독제보다 비누와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20에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하고 환자의 대변이나 토사물로 심하게 오염된 구역을 소독 및 청소할 때는 마스크, 장갑,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화장실에서 설사 또는 구토할 경우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소독액 염소 1000에서 5000 ppm을 적신 종이타월로 최소 5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구토물 등을 덮어서 닦아내야 한다고 안내한다. 종이타월은 비닐봉지에 넣어 따로 버리고 소독액을 적신 종이타월로 더럽혀진 곳을 수차례 닦아내며 문고리나 수도꼭지 등 접촉이 많은 환경 표면도 자주 소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활이 꽃피다. 독자 문예마당. 빈방. 글 김보승. 일산 서구 대화동. 오늘은 아름답고 고요한 아침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니 잠시 산책을 나가며 멀리 떠나 있는 딸의 빈방을 들여다봅니다. 6살 딸이 작고 앙증맞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하얀 아침빛이 내 얼굴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그 곁에서 추억의 긴 그림자가 내 눈가에 습기를 차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빛나는 아침 햇살 사이로 나를 불러내어 딸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아직 내 눈가에는 차가운 습기만 가득 차오르는데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3년 1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